안녕하세요. 책밤 기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마다의 기운이란 게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소위 아우라가 느껴진다고 표현하죠. 지금 거울을 한번 보시겠어요? 거울 속의 그 사람에게서 어떤 아우라가 느껴지나요? 눈동자가 밝게 빛나고 자신감 넘치는 멋진 모습인가요? 아니면 풀 죽어있는 기운 없는 모습인가요? 근심과 걱정에 휩싸인 사람들은 그 사람 입으로 굳이 나쁜 소식을 듣지 않아도 어두운 기운을 감지할 수 있죠. 맞습니다. 사람의 기운은 그 사람의 평소 생각과 말투, 표정들이 어우러져 만들어집니다. 평소 밝고 긍정적인 기운을 만들고 유지하는 일은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정작 본인에게 가장 이득되는 일이란 걸 아셔야 합니다. 긍정의 아우라가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끈기를 선물합니다.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거울을 보세요. 거울 속에서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이 얘기가 도움이 될 겁니다. 자신감이 모든 성공의 시작이다. 하울 도농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후 기획 업무에 종사했다. 어느 날 그의 사무실에 노숙자가 찾아왔다. 기업이 도산하는 바람에 빚더미에 올라앉아 가정이 풍비박산되어 방랑하는 사람이었다. 이 노숙자는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작가님의 도움을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라고 먼저 인사를 건넸다. 그는 삶에 절망하여 자살로 무의미한 삶을 마감하려 할 때 하울이 쓴 책을 보고 계속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했다. 그래서 저자를 만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는 생각에 찾아왔다며 도움을 구했다. 하울은 방랑자가 자신의 불행을 이야기할 때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봤다. 멍한 눈빛과 절망이 가득한 주름, 오랫동안 깎지 않은 수염과 긴장한 정신 상태는 구할 길이 없는 사람임을 증명했다. 하지만 하울은 차마 그를 내치지 못했다. 제가 직접 도와줄 방법은 없지만 원한다면 누군가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노숙자는 자신을 변화시켜줄 사람을 빨리 만나길 간절히 원했다. 하울은 그를 방으로 데리고 가서 문 앞에 걸린 커튼을 젖혔다. 거기엔 커다란 거울이 있었다. 그 앞에 서 있던 노숙자의 모습이 그대로 거울에 비쳤다. 하울은 거울 속 노숙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외에는 어느 누구도 당신의 재기를 도울 수 없습니다. 여기 앉아서 그에 대해 철저하게 알아보고 그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의 탈출구는 없습니다. 노숙자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수염이 가득 난 얼굴을 손으로 만지더니 몇 걸음 뒤로 물러나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한참을 운 뒤 그는 떠났다. 하울은 그의 발걸음이 가볍고 힘차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며칠 뒤 하울은 거리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이미 직장을 구했고 다시 시작해볼 계획이라고 했다.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성공한다. 그들은 자신의 단점을 부정하지 않고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것을 발전시킬 적합한 길도 안다. 자신이 정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어찌 자존감을 잃어버릴 수 있겠는가. 열등감은 자신의 장점을 볼 수 없게 만든다. 강력한 자기 비하에 빠져 희망을 볼 수 없도록 눈을 가린다. 무서운 부정적인 감정이다. 자신의 부족함은 열등감이 될 수 없다. 밀로의 비너스는 한쪽 팔이 잘린 불완전함이 있지만 그로 인해 최고의 조각으로 인정받는다. 결점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듯 당신의 부족함은 당신의 일부이자 고유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고 대체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한다. 부족함에 집중된 당신의 시선을 장점으로 돌려라. 잘하는 요소를 찾아 당당해져라. 목소리가 큰 것도 좋고 인사를 잘하는 것, 사람을 잘 기억하는 것 등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부분에서 자신감을 찾으면 된다. 성공하기 원한다면 먼저 열등감을 극복해야 한다. 자신을 믿어라. 열등감은 자신을 믿지 않는 데서 싹튼다. 하버드 지혜 수업.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 랄프 waldo 에머슨은 자기 생각을 믿고 올바르다고 생각되는 것을 믿으라 고 말했다. 자신을 믿어야 끊임없이 잠재력을 발굴할 수 있다. 자신감만이 자신의 재능을 초월한 능력을 발휘시킨다. 우유부단함과 작별하라. 20세기 초 미국 질레트사의 창업자 질레트는 세계 최초로 안전 면도기를 개발했다. 당시 남자들은 전통적인 면도기를 사용했는데 그 면도기는 매우 비싸고 사용하기 전에 칼날을 갈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사용하다가 자칫 날카로운 칼에 베일 수도 있었다. 질레트는 자신이 발명한 면도기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 엄청나게 판매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의외로 사람들은 이 안전 면도기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면도기가 출시된 이후에 심각한 판매 부진을 겪었다. 1903년 한 해 동안 질레트사는 고작 면도기 51개, 면도날 168개를 판매했다. 위기에 처한 질레트는 어떻게 하면 안전 면도기를 히트시킬 수 있을지 기회만 살폈다. 어느 날 질레트는 전쟁 소식을 전하는 사진 한 컷을 유심히 봤다. 사진 속 젊은이는 수염이 덥수룩했고 꾀재재해 보였다. 질레트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곧바로 군수물품 조달 부서에 연락해 군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면도기를 원가에 공급해주겠다고 밝혔다. 당시 질레트사는 수입보다 지출이 컸기에 이런 대담한 약속은 회사의 미래를 걸고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후 질레트 면도기는 미군에게 보급되며 큰 사랑을 받았다. 아울러 군인들이 배치되는 전쟁터를 따라 질레트 면도기도 세계 구석구석으로 퍼져갔다. 이는 광고비를 들이지 않고 전 세계의 면도기를 광고하는 효과가 났다.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질레트사 면도기는 1917년에만 무려 1억 3천만 개의 면도기를 판매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서야 꿋꿋하게 싸울 힘이 솟는다. 꿈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상하고 소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과감한 행동은 성공을 포기하고 꾸물거리지 않는 습관은 능률을 크게 높인다. 이를 처리하는데 스피드와 힘이 뒤따라야 능률이 발휘된다.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패튼 장군은 우유부단함은 군인의 가장 큰 적이다 라고 말했다. 자신만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패기가 있어야 하고 조금만 방심해도 사라져버리는 기회를 붙잡을 줄도 알아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기회가 생긴다면 성공 확률이 낮아도 과감히 시도하라는 조언이다. 늘 앞뒤를 재면서 곰곰이 생각만 하면 결국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성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회는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기회를 잘 잡고 기회를 잘 만드는 사람은 물러서지 않고 망설이지도 않는다. 그들은 성공의 기초를 기회로 세우고 행운의 여신이 오기를 두 팔 벌려 맞이한다. 망설이는 사이에 기회가 물처럼 흐르고 바람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큰 일을 이루고 멋진 인생을 살고 싶다면 결단력을 가져야 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미루고 지나치게 주저해서는 안 된다. 신중함은 좋지만 망설임은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자기 행동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하고 행동력을 갖추자.
여러 선택지 중에서 발전에 유리한 하나를 과감히 고르자. 그래야만 성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 하버드 지혜 수업. 하버드생에게 추앙받는 자질은 과감함이다. 일을 진행하기에 앞서 신중함은 의사결정에 더 마음을 쏟을 수 있게 돕지만 이로 인해 결정적인 시간을 놓칠 수 있다. 박력은 인생의 중요한 카드이다. 결단력은 성공에 직결되는 키워드다.